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국내 증시의 흐름 미국 증시에 또 연동되면서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의 흐름은 V자형으로 돌려질 수 있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 오늘 명쾌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날이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삼양식품 그래도 슈팅 나와줬죠.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오늘 신고가 내주면서 슈팅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 이러한 종목군들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의 흐름과 함께 어느 종목이요? 전진건설 로봇의 이틀 연속의 슈팅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 자, 불타는 금요일 만드셔야 됩니다.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를 위한 새로운 한 주 제대로 불기둥 잡아서 신나는 한 주 만드실 분들만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잡아낸 종목군들 어떤 불기둥을 선사해 드릴지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수익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계좌를 더 붉게, 또 내 미소는 더 밝게 주식투시경의 정예린입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하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입니다. 이 회의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왔었는데 시장이 예측한 대로 금리는 인하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랐죠. 아무래도 이 파월 의장이 내년에 있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장도 얼어붙었고 우리장도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우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 정말 빨간 종목을 확인해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만큼 힘들었던 하루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 검색기는 제대로 된 빨간 종목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검색기가 짚어낸 누적 수익률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올린 삼양식품. 검색기가 12월 4일에 짚었습니다. 60만 원에 진입해서 오늘 78만 5천 원을 기록했고 또 무려 30.83%라는 놀라운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 보시죠. 네, 11월 7일에 짚어주셨고요. 19만 원에 시작을 해서 25만 5천 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멍든 장 속에서도 오늘 큰 불기둥 올린 삼양식품, 역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의 옥석 가리기에 또 한 번 감탄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제라도 이 검색기를 가져가셨다면 오늘 빨갛게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울한 장 속에서 저희가 응원의 의미로 3가지 선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주린이들을 위한 교육 교재부터 저는 글보다는 영상으로 볼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교재까지,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이죠. 바로 종목 검색기. 저희가 이 불기둥 AI인 종목 검색기도 드리니까 이 모든 혜택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 어떻게 받아볼까요? 네, 이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휴대폰 한번 꺼내주시고 그리고 카메라를 켜주세요. 그리고 이 QR코드 앞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 한 번만 톡 눌러주시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기까지 받았다면 제대로 된 투자 전략 만들어 봐야겠죠. 그렇다면 더 단단한 투자 전략을 만들기 위한 이 강의, 윤정두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국내 증시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상승입니다. 위에서 살짝 꺾였다고는 하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오늘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이상한 얘기에 현혹돼서 흔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그리고 7위부터 10위까지 사우디의 아람코를 빼고는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에는 9개 종목이 AI 관련된 기술주의 흐름으로 꽉 차 있다. 확인하실 수 있죠. 오늘의 조정이 과연 환율 그리고 금리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의 문제인가? 이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금리 볼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급격한 조정,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면 그 흐름들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 환율의 경우는요. 지금 내년에 1,500원을 넘길 수 있다. 엉엉엉엉엉. 확 그냥 무슨 얘기냐면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계속 넘겨놓고 있고 106에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의 강세 기조를 미국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전체 글로벌 통화가 약세입니다. 그중에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10%대 약세.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약세긴 해요. 한국, 우리나라가 얼마요? 30%대 약세. 일본은요 50%대 약세예요. 그럼 일본은 망했게? 그냥 막 폭락으로 내려갈게? 아니란 말이지. 이럴 때 흐름처럼 비이성적인 가파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문에 결론은 동남아 위기 때 우리나라까지 쓰나미처럼 무너져 내린 거죠. 쓰나미에 깔려 내려간 것처럼. 저 당시 기준에 외환잔고가 부족해서 국내 경기가 붕괴되고 주식시장에 폭락이 연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 우리나라까지가 무너진 거고 글로벌 시장, 선진 시장은 강세를 띄었는데 외환잔고의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은 동남아의 외환 위기 때문에 더불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외환잔고 글로벌 시장에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 외환잔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달러가 아닙니다. 달러가 아니에요. 채권이죠. 채권. 미국 채권을 비롯해서 유럽 채권까지. 예? 그 채권을 많이 사둔 거죠, 지금. 근데 단기 외평채를 못 갚을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서브프라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왔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자한 외국인들이 자금을 인출하는데 야 이거 앞다퉈서 빨리 인출해야 되겠는데 한국이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지만 단기 외채도 다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환율이 굉장한 약세를 띈 겁니다.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통화 수합이라는 게 생긴 거죠. 자, 이런 내용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상에서 오늘도 1시간 20분 동안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교육을 해드렸어요. 1시간 20분입니다. 그 1시간 20분만 들으시면 이 환율 간단하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신경 쓰지 마.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흐름이야.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이야. 우리 자체적인 문제는 사실상 제한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금리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의 기준. 그 금리에 대해서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시황 얘기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오늘 이래서 저랬어요. 금리가 어쩌고. 금리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금리가요. 금리 인하가요.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해서 내년에는 막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상 시기 17차례 금리 인상 시기 시장은 폭등.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물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로 잡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고랠리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찌 됐건. 그리고 이 고금리에서 슈팅이 지속됐죠. 그리고 나서 2007년 9월에 금리 내릴 때 시장은 폭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시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때 어떻게 돼 시장은? 폭등 랠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만큼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화랑스다.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하 시장은 벌써 무너져 있는 거지. 그리고 22년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무너졌나요? 무너졌어? 아이고 참. 시장은 폭등 랠리입니다. 그리고 23년 7월 이후에 시장은 폭등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랠리구나. 고금리 속에서 슈팅이 나오는구나. 고금리 속에 성장주가 가는구나. 고금리 속에 위험자산 비트코인 날아가는구나. 그러면 지금 금리를 급격히 내려달라고 하는 쪽은 뭐예요? 바보들이 하는 얘기. 주식시장에서는 금리를 급격히 내려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폭락이야.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 시기. 바보입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데 급격하게 금리를 내린다는 거 경기 침체라는 얘기인데 선거의 기준 때문에 내려졌던 금리 그 명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서서 내년에는 금리를 이거 뭐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2번 정도 내려서 50bp만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악재야. 근데 시장은 왜 빠졌냐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지 무슨 그게 차익 실현 아니 S&P 500 지수 여기서 요만큼 빠진 게 요만큼 빠진 게 이게 조정이야? 에?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 시기 요만큼 밀린 게 조정이냐고. 지금 미국 선물 그냥 철저하게 강세로 돌아서 있어요. 투권 들면 또 신고가야. 요거 별로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거 로그 차트로 봅니다. 퍼센테이지 차트로. 하나, 둘, 셋. 완전히 다르죠? 폭락이라고 죽는다고. 금리 급격히 냈다가는.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서 죽는 게 아니라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 침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올 초에 나온 얘기가 아이고 IT 올 초에 나온 얘기가 IT 종목군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랐는데 6월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폭락하겠네. 폭등 랠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 바이오주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 날라간다. 바이오 어떻게 금리 인하 더디게 한다. 바이오 폭락 나와. 원래 거품이니까 빠지는 거야. 지금 보시면 HLB예요. 이때가 제로금리 시절이야. 제로금리 시절이면 주가 움직인 거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금리 인상 시기야. 금리 인상 시기에 폭락했나? 오히려 금리 최고점 이후에 폭등이 나서 이거 왜 폭등 나서? 아휴 얘기하지 맙시다. 고금리에서의 슈팅이 어찌됐건. 알테오젠이요? 제로금리에서 슈팅 나왔나? 아니 제로금리에서 슈팅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고금리에서 지금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고금리 속에서 폭락이 나왔습니까? 슈팅 나온 건 결국은 고금리에 나온 거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야. 금리 제로금리에서도 못 움직이던 주가야. 뭐 대도 않는 소리. 그냥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니라는 거야. 삐삐삐. 그러니까 맨날 계좌가 펄어쳐. 결론은요. 그래서 IT주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성장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저평가 종목, 그리고 고금리 시절에는 KB금융 같은 금융 지주사의 슈팅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저평가의 기준, 내재가치 매우 뛰어난 기준, 거기에 투자 심리가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무너질까 봐 조정받았다고 확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원래 주주환원 정책을 크게 해요. 왜요? IMF 때 그냥 지분 다 뺏겨갖고 외국계가 다 갖고 있잖아. 고배당 해가지고 다 쪽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원래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많이 했어요. 밸류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번엔 왜 빠졌니? 국가 신인도의 하락, 대외 신인도의 하락 우려감 때문에 수급까지 꼬이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수급까지 꼬이면서. 그런데 이제는 수급이 개선되면서 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올해 한 해 동안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수 금액 기준으로 몇이 8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금융 지주사는요. 항상 강했습니다. 올해 주가 더블 이상 오르고 눌림목 나온 거예요. 좀 조정이 과했지. 변동성 크기가. 조금만 수급 안정화되면 돼요. 조금만. 하루에 11%씩의 슈팅도 나온 종목입니다. 돌려질 때 11%씩 돌려놓으면 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되는 거예요. 검색기에는 항상 뜹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지 않아서 받아보지 못했던 검색기. 오늘 딱 30명 선착순 마감이에요. 이런 종목에서의 검색기 5만 원이요. 5만 원.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운만 받아 놓으시면 윤정두한테 증권사가 부탁을 해서 증권사에게 알았어 알고리즘 줄게 해서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도 금융박사 금융학 박사 금융공학도 분들이 수식을 넣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 알고리즘 원천 알고리즘 윤정두가 준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실 때 핸드폰에서 거래하시잖아요. 거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KB금융 51,500원이라고. 언제 올해 1월 23일 날. 그리고 나서 6만 원대. 그리고 나서 7만 원대. 그리고 나서 8만 원대. 그리고 나서 사상 최대 신고가 9만 원대. 그리고 나서 10만 3,900원까지 슈팅. 급격한 금리 인하 때문에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슈팅. 그러다 뜻하지 않은 계엄 전국 맞이하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금 뜨죠. 이런 종목의 포트폴리오 85,000원에 뜹니다. 어제도 87,300원에 떠요.
오늘 종가가 86,900원이에요. 이 장에. 이런 종목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놔야 전진건설로봇입니다. 상한가. 어제 27,000원에 떠서 오늘 36,000원이야. 하루 만에 9,000원. 40% 가까이 올라.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에서 이런 슈팅을 잡아갈 수 있어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여기서 봐봐. 누구야? 현대중공업이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신고가를 내뿜고 있는데 웃을 일이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현대중공업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 신고가를 내요. 최근 내 신고가를. KB금융 0.3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가장 덜 빠져. 금리 얘기 나왔는데 왜 안 빠지지? 아니 금리를 안 내린대잖아 내년에. 결론적으로 거래대금도 14에 실려 있는 겁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실려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설명 다 드렸어요. 금리와의 관계. 고금리 속에서는 무조건 고금리 속에서는 2023년 7월 고금리 속에서는 슈팅. 금리 인상 시기에 슈팅. 금리 인하 시기에 조정. 금리 인상 시기 고금리의 슈팅. 당분간 금리 인하 급격히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융지주사의 흐름은 로그 차트입니다. 슈팅의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만 이렇게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뒷받침되어 있는 이 흐름 속에서의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나머지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을? 내일장 공략주 이런 종목을 설정해 놓으시고 지금 보시면 과매도 권역, 루닛도 변동성이 과하게 좀 형성이 됐죠. 수급이 좀 꼬여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볼 주봉월봉은 아직까지는 무난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의 흐름, SK하이닉스의 6,600억 보조금에 대한 노출 그런 흐름 속에서 19일에 18일 같은 경우에 신성델타테크의 매도의 신호까지 완벽하잖아. 19일의 기준에 HD 현대중공업의 신고가, 삼양식품 신고가 찍고 너무 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종가까지 끝까지 다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삼양식품 한 종목만 떠 있었어. 마지막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돌리면서 여러 종목군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 거죠. 종목 검색기의 힘을 보시자고. 자, 11월 28일입니다. 주주명부 폐쇄 전 이제 고려한 마지막 장례매수 다 끝났죠. 110만 원대 포차이드. 언제? 11월 28일 날. 그러고 나서는요. 12월 2일입니다. 상한가. 누구야? 고려아연이 상한가지. 고려아연이 상한가. 신성델타테크 73,700원 11만 원까지 날아가 버려. 11만 원. 또 12월 3일입니다. 또 고려아연이냐. V캠 31,000원 44,000원까지 날아가요.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엄마맘마마 또 고려아연이네. 펩트론은 상한가 진입을 해요. 상한가 펩트론은. 와우. 이거 뭐 어떻게 할까? 고려아연입니다. 200만 원. 조금 전에 110만 원이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또 여러분들 PC에 이런 종목 검색기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려아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240만 7천 원까지 올라간 그날 명확하게 탈퇴 신호. 선착순 30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난리가 났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종목 검색기를 맨날 드려. 아이 끝났어 이제는. 안 드려. 왜? 이제 시장 바닥 찍고 돌리는 위치니까. 동신건설 상한가 추가 28%. 와우. 동신건설. 오늘은 전진건설 로봇이 어제 급등 이후에 어제 포착되고 오늘 또 상한가까지. 이야. 그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VT 폭등
11일 날 기준에 신성델타테크 아까 얼마였어요? 7만 1,000원대. 또 12일 날 기준에 펩트론 상한가까지 아까 얼마였어요? 8만 원대였죠. 요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란 말이에요. 요 흐름들을 이수베타시스까지의 기준에서 요 흐름들을 이수베타시스 계속 나오죠. 요 흐름들을 신성델타테크 차익 실현 이후 또 튀어나오죠. 요 흐름들을 오늘 하루 종일 삼양식품 진입 이후에 10%. 아쉬운 거는 탈퇴 그리고 재진입 그리고 다시 탈퇴. 일단은 유지의 범위로 설정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요 수익 범위를 가져가는 거는 공부뿐이 없어요. 공부. 이렇게 열심히 공부. 오늘 도서자료 하나, 윤정두가 집필한 10권의 도서 중에서 증권사 임직원 교육해드리는 10권의 도서 중에서 주린이가 필히 봐야 되는 주린이 필독서 이걸 내가 맨날 설명해야 되냐고. 이젠 더 이상 안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까지 이렇게 손글씨로 공부하시는 분들 동영상으로까지 1시간 30분짜리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 38년의 노하우, 실전 투자대회 7번의 우승, 파생 대회까지 해서 7번의 우승. 증권선물거래소에서의 초청 강의.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아무나 안 불러요. 그렇게 해서 증권사 본사에서 제발 좀 종목 검색기 좀 만들어주세요. 누구한테? 윤정두한테.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는데 맞지를 않아요. 대표님이 만들어주세요. 난 만들지 몰라요. 그러면은 도서자료 10권 압축해주세요. 강의자료 수백 시간 압축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검색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검색기. 불기둥 AI 나와봐라. 그랬더니 전진 건설 로봇이 그냥 빵 튀어. 상한가. 와우. 그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핸드폰에 다운을 받으셔서 KB증권 금융입니다. 51,000원. KB금융입니다. 6만 원. KB금융입니다. 7만 원. KB금융입니다. 8만 원. KB금융입니다. 9만 원. KB금융입니다. 1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실 수 있어야 나머지 변동성 종목을 보는 거예요. 자, 벌써 30명 다 찼어. 난리가 났네. 20명 더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이라니까 난리가 나 있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오늘 검색기에 어떤 종목이 제대로 떴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시황과 함께 또 검색기 자랑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검색기 덕분에 남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조금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의 흐름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또 한정된 인원으로 또 생방송 중에만 저희가 검색기 나눠드리니까 지금 이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일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당일 고가 25만 6천 원으로 또 당일 고점 5.57% 찍었습니다. 또 시총이자가 대표님께서는 큰 비중을 두진 않았지만 전진 건설 로봇 3만 6천 원의 당일 고가로 29.96%의 당일 고점 내줬습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률, 당일 상승률을 살펴보시면요. 윤정두 대표님께서는 매일매일 수치로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수치로 증명하고 계신 대표님,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종목 검색기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QR코드를 활용하셔서 검색기와 또 다른 혜택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카메라 빨리 켜주시고요. 이 QR코드 앞에다가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니까요. 그 링크 한 번만 톡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검색기도 받았겠다. 빨리 투자 전략 세워보러 가볼까요?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대표님. 자, 지금 보겠습니다. 누적적인 수익 범위에서 일단은 오늘은 HD 현대중공업과 삼양식품의 슈팅이 돋보인 하루가 됐고 이수페타시스도 살짝 고점을 넘기긴 했어요. 나머지는 뭐
많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눌려지기도 했죠. 하이닉스가 5%씩 빠져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JYP 엔터가 거래는 좀 밋밋했지만 장중 3%대까지. 누적적인 수익률 부분이 채널 돌리면 나오는 허무맹랑한 수익 범위는 아니에요.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잡혀야 되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이번 주에 설정이 된 종목군 이수페타시스 이번 주에 또 13일 날부터 해서 21,950원부터 형성이 됐죠. 루닛이 이번에 좀 많이 두들겨 맞아 버렸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슈 이후에는 안정화될 수 있다. 블록들이 결코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또 18일의 기준에 신성델타테크, SKC, 하나오션. 종목 검색기에서 보통 4종목에서 6종목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루 통틀어서 10종목, 많을 때가 20종목이 안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한 4종목, 5종목 나왔나요? 장중 하루 종일 삼양식품 하나 떠 있었어요. 장중 하루 종일. V 기준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는 어떤 게 떠 있었죠? 전진건설로봇. 전진건설로봇이 29%의 상승이 아니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상한가하고 29.96%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아. 상한가 상상 아니에요 지금. 에이징랜드의 상한가 슈팅에 이어서 전진건설 로봇 상한가입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어감이 같아요. 상한가입니다 하고 그런 종목을 오늘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3.97%예요. 오늘? 아니지. 그 이전에 언제요? 바로 어제 잡아냈잖아요. 누가? 검새끼가 잡아냈지. 윤정두는 무슨 윤정두요. 윤정두는 1조 미만을 잘 안 보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슈가 불거져 있으니 심리적인 면이 강조되고 거기에 수급 범위에 있어서 와우 대주 지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죠. 80%에 달하는.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종전 진행 그리고 그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향 부분의 매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신규 상장 당시에 VC 투자 없이 100% 구주 매출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없어요.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이전에도 변동성들이 많았었는데 더 낮은 가격에서도 포착이 됐었는데 일단은 등락이 올라갔다 꺾여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범위는 새롭게 포착된 27,000원 그 기준에서부터 19일 날 상승률 몇이? 8입니다. 장중 상한가를 찍고 안착의 기준을 잡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 풀리고 또다시 변동성이 확장되고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2,400억이 거래대금 5위에 형성돼 있다. 참 시장의 체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전진건설로봇의 3.97% 포착 상한가입니다. 29%대가 상한가라고. 결론적으로 진입 이후에 25%의 수익 범위 포착되고 진입 이후에 이게 뭐예요? 증권사잖아요. 증권사 프로그램에 윤정두가 넘겨드린 수식을 가지고 6개의 수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중에 2가지는 시가총액 3천억에서 1조짜리 그렇게 해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빵 뜨고 상한가 25%대 수익 얼마나 행복해요. 응? 얼마나 행복해. 아니 어제만 다운받았어도 근데 이제 끝났다 그랬죠. 아이고 기다고 죽겠네. 오케이 알았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뭐 난리가 났네 지금.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이제 끝납니다. 추가 10분 마지막 끝. 그렇게 해서 전진건설 로봇의 이런 상한가 수익을 다 잡아가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변동성이 부담되시죠 사실. HD 현대중공업 같은 HD 현대중공업 유통물량이 없죠 뭐. 대주주 81%에 외국인 10%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 뭔 지분이 있겠어요. 자, 19만 원대 뜹니다. 11월 달에. 19만 원대 뜨고 슈팅 나오고 그러고 나서 22만 원부터 해서 23만 원부터 해서 24만 원부터 해서 쭉쭉쭉 계속 나오고 오늘도 25만 원대까지의 이 슈팅 범위에 또 뜨죠. 또 뜹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몇 위? 4위. 그리고 오늘 포착되고 나서의 슈팅 범위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11월 7일 이후에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장악 확인형. 그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34.74%입니다. 중간에 눌림목의 흐름이 있었지만은 이 기준에서 유지전략 대처를 했죠. 왜요? 조선주의 기준에. 왜요?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 시장의 영향 때문에 휘둘렸다. 일단 중기 추세로 오케이. 그 다음 뭡니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사실상 증자 발표 나오고 주가만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반등이 나오는 기준점의 하나는 MLB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자를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바닥에서 2만 1,000원대 찍고 돌려지는 흐름에 검색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2만 3,000원대. 그러고 나서는요. 2만 3,000원대 10% 슈팅 이후에 눌림목을 받고 있지만 시장 상황 감안했을 땐 나쁘지 않죠. 응? 나쁘지 않아요. 지금 2만 1,000원대까지 고점을 2만 7,000원대까지 고점을 넘겨놓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슈팅 범위를 17일에도 또다시 형성을 해주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7일 이후에 2만 5,000원대 이후에 2만 6,000원 그리고 2만 7,000원까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을 때 2만 3,000원대라도 따라붙었어야 된다라는 설정 범위. 예?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2만 2,000원 이하 2만 1,000원대 못 잡으셨으면 그 이상에서라도 따라붙었어야 된다. 그 흐름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던 거예요.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뭐 거래대금이 실렸느냐, 매집이 됐느냐 그런 부분이 전부 검색기의 신호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띵동 매수의 기준입니다. 띵동 차익 실현 이탈됐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편입 그리고 차익 실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여러분들께 오히려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기 쪽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포착이 돼서 나왔는지 예? 윤정두의 프로필 바인 그리고 실질적인 검색기의 기준에서의 포착된 종목의 기준 펩트론 85,000원 이게 11만 원 또 훌쩍 넘기죠. 12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고려아연 상한가부터 해서 110만 원에 포착된 고려아연 11월 28일에 포착된 고려아연 계속 고려아연 이수페타시스 VT 고려아연 이수페타시스 또 고려아연 루닛 또 고려아연 동신건설 상한가 그리고 또 동신건설 상한가 그리고 28% 추가 폭등 그리고 고려아연 또 어떻게 되셔요? 루닛 알테오젠까지 이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신성델타테크도 7만 원대 떠서 11만 원까지. 얼마나 못 들어줘요. 펩트론 상한가까지. 이 흐름들 완벽하게 잡아내셔야 돼요. 12월 13일 또 이번 주 들어서 16일 이후의 흐름 17일 또 18일 에이징랜드 상한가에 이어서 에이징랜드 상한가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 상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남은 10분의 자리 지금 신청하십시오. 내일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삼양식품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 여러 종목들 설명해 주시면서 이 검색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임을 저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이 검색기만 있다면 정확하게 저희가 탁탁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만들기에 훨씬 더 편리하겠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딱 10자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QR코드를 활용해서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앞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나오니까요. 그 링크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마지막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러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잘 보십시오. 삼양식품입니다. 30.83까지 78만 5천 원까지 60만 원에서부터의 슈팅이 계속 나왔어요. 저평가입니까? 저평가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철저히 대처를 해야 된다. 심리적인 면은 성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K 식품에 대한 자부심을 터뜨려주고 있는 수급 범위도 일부 들어오곤 있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삼양식품은요,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돼 있다는 매력. 근데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 이상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다. 두 번째 기준은 해외 매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평가 상태 절대 아니다. 철저히 심리적인 면과 그리고 수급적인 면을 들여다보면서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 보고서 내용도 들여다보시되 말 그대로 뭐 저평가가 아닌 국면에서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그럼 그것을 메이저들이 메이저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따라 움직여 줄 거냐. 그런 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12월 4일입니다. 탄핵 정국에 있어서 12월 들어서자마자 반등이 추세가 강화됐는데 4일날 드디어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됐어요. 60만 원. 오늘 얼마? 78만 5천 원. 65만 원. 오늘 얼마? 78만 5천 원 찍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69만 4천 원. 오늘 얼마? 78만 5천 원까지 찍었어요. 19일에 78만 5천 원 11.03%. 근데 아쉽게도 꼬리가 쫙 깔리고 3만 5천 원이나 밀려버렸어요. 4% 이상의 고점 대비 밀린 거예요. 아이고, 늦게 따라붙으신 분들은 힘겨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탈퇴 신호가 나왔는데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해야죠. 근데 바로 재편입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편입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밀리느냐? 그거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의 조정. 71만 1,000원에 포착돼서 78만 5천 원, 10%입니다. 삼양식품 10%의 슈팅이 나왔다고 하루에. 캡처에서 올라온 게 7.15까지 캡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10.41. 그리고 재진입의 신호. 여기서 다시 이탈이 돼서 조금 더 밀렸어요. 근데 재진입 신호 이후에 3%가 안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 고민 끝에 재진입의 기준이 설정됐다고 치고 그러면 오버나잇을 하자. 추이 추세 매매를 기대해 보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증권거래 하시잖아요. 그 다운만 받으시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오늘도 71만 1,000원, 또 73만 원. 그러고 나서 78만 5천 원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퇴, 재진입. 여기서는 이제 성향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윤종도는 일단은 재진입을 설정을 하고 75만 원까지 밀렸는데도 유지 범위를 설정을 잡았어요. 왜요? 시장에 과도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반적인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슈팅이 나왔어요. 장중에 여러분들께 설정해서 온라인상에 다 배포해드린 슈팅이 나왔습니다. 거래를 수반하고 장중이에요. 거래가 더 터졌죠.
앞전 고점을 넘기는데 갭 상승에 돌파 갭으로 슈팅이 났단 말이에요.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얼마요? 85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수준이 잡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매집 85만 원, 100만 원에 대해서 이 돌파 갭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상향식품의 경우는 저평가 상태 기준은 아니지만 수급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하는 거고요.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지금 표를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드린 거고. 이미 윤정도는 정형화된 자료 내용들이 다 형성돼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봉의 기준에 요 슈팅의 범위가 꼬리가 일부 달리긴 했지만 추이 추세의 강화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위치이다. 아니 다 좋은데 차익 실현을 어떻게 조금 전에 매도 신호 나왔잖아. 보셨잖아. 조금 전에 매도 신호 그렇게 나온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 윤정두가 전부 만들어 놓은 수식 알고리즘 그게 종목 검색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 대비 밀릴 때 마이너스 3% 차익 실현해줘. 너무 과도한 조정이 나서 하방에서 손절도 해줘. 그 기능에 대해서 자동 매도의 기능에 대한 설정 범위도 잡아줘. 전부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펩트론 같은 경우 10월 7일 공시 내고 8일부터 이날부터 상한가죠. 펩트론 이날 상한가 왔어요. 5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6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7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가요? 13만 2천 원 겁니다. 5만 8천 원부터 떠서 13만 2천 원. 10만 원입니다. 또 11만 8천 원입니다. 또요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와줌으로써 결론은요 탈퇴 재편입 과정 속에 11월 18일 날 13만 2천 원 찍고 무너져 내린 그 이후의 흐름에 공식적으로 전량 매도. 매도 신호 이렇게 나오잖아. 탈퇴. 그리고 재편입의 신호가 나오는데 예? 재편입 신호 나오고도 이렇게 불안정하게 탈퇴가 많거나 혹은 같은 자리에서의 탈퇴 재진입이어서 유지해서 슈팅이 나와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진입되는 이런 슈팅 수익 내고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 이후에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되면 이런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때 거래 많이 터졌을 거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빠져나오죠. 12월 12일 날 전량 매도의 기준까지. 결론적으로 주봉의 기준입니다. 거래가 둔화돼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의 기준에서 거래가 다시금 둔화됐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검색기 지금 신청하셔서 내일장부터는 불기둥 잡으십시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매수 신호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면서 카메라 이 QR코드 앞에다가 갖다 대시고 앞에 나오는 링크 한번 톡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목 검색기까지 드렸으니까 내일은 꼭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방송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내일장에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밝아질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